뭐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질문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빅데이터 하는데 도대체 그 온라인 공간에 남겨져 있는 빅데이터의 현황은 그러니까 국내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한글 텍스트로 남겨진 그 국내 빅데이터의 시장 동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 지식에 저도 이그나이트를 한번 해봤죠. 빅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요, 아마 10인 8색 정도의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빅데이터의 정의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은 빅데이터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 뭐 빅데이터라는 요 조합어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포커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 데이터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가지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 두 개의 굉장히 이질적, 이종의 데이터들을 결합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굉장히 다른 종류의 어떤 데이터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질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가에 수집, 저장, 분석, 처리,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자원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설이 길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스마트 인사이트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국내에 남겨져 있는 이 소셜 데이터들을 통해서 국내의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빅데이터, 또 영문으로 빅데이터라고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다만 어떤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윤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고자 컨퍼런스나 전시회 이런 두 가지 키워드들은 저희가 좀 배제를 하고 불용어 처리를 했습니다. 수집을 했더니 본문 기준으로 해서 총 79,944건의 문서가 모아졌고요. 뭐 보시다시피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판, SNS의 트렌드가 저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사실 오늘 그 강의 평가에 보니까 이 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팬시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평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좀 제가 알았으면 신경을 썼을 텐데 급한 나머지 좀 궁색하게 만들어 온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트렌드가 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SNS의 점유율이 66%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널들에 대한 시계열적인 트렌드가 잘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봤습니다. 주차별로 쭉 나눠서 봤더니 3년간의 트렌드가 저렇게 폭증을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카페. 카페는 블로그보다는 조금 나중에 데이터들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SNS는 아무래도 그 활동 계정들의 다양한 어떤 이슈 어젠다 때문인지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3년 동안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문서 자체를 만들어 놓은 유니크한 계정들을 문서의 양과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니까 R값이 90%, 0.9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굉장히 강한 양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참여자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어디서? 온라인 공간에서. 그래서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봤어요. 키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관 강도와 빈도가 세게 나타나는 키워드들, 공빈출 정도를 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뭐 UI상 제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약 30개의 상위 키워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도엔 제가 조금 눈이 나빠서 출력해온
결과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이 어떤 빅데이터의 니즈를 의미하는 뭐 필요, 사용, 활용이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미약하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2011년도 하반기에 국내 시장은 클라우드 위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2012년도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의 기대성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라는 키워드들도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2012년도로 막상 넘어오니까요. 이제 대선이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름도 나오고, 대신 이용, 사용, 필요, 그 다음에 중요, 이러한 것처럼 빅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니즈들을 가늠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 기술의 수요자적 입장에서 이 빅데이터 기술이 정말 좋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값들이 남겨진 것인지, 아니면은 공급자 관점에서 자, 기업의 어떤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빅데이터,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야 돼요, 이걸 쓰면 굉장히 좋아요 라고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용, 필요, 사용, 중요, 활용, 도입, 시대, 플랫폼, 이러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정부,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창조경제라든지 또는 비타민 이런 과제들, 이러한 부분에 바탕을 두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활용법, 실제 사례, 분석, 이러한 니즈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키워드 네트워크 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술에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또 이 빅데이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반, 제반의 제도나 정책, 인프라와 관련된 용어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영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업무에 관련된 밸류체인들, 이러한 부분들로 전부 다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키워드들의 공빈출 정도를 기술 키워드 관점에서 한번 봤는데요. 가장 높은 것은 저장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장은 아시다시피 서버, 스토리지, 클라우드, 하드웨어, 이러한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분석자가 기존의 빅데이터 기술하고 유관된 그런 키워드들을 유목화해서 적용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 기술이 39.5%. 근데 2014년도 상반기 즈음에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활용이라든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가치를 창출, 사례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활용에 관련된 얘기가 2011년부터 13년도까지는 사실 하나, 둘, 셋, 넷, 5위, 2.7%에 지나지 않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인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인지가 정확하게 짚혀져서 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반 키워드 관련된 코어 커런시를 봤는데요. 기반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제도나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정책 전략, 분석 전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정부와 공공에 관련된 산업 영역별로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에서 빅데이터가 화두이기 때문에 32.4%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고요. 나머지 영역은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과 업무 영역에서는요, 고객관리 마케팅 영역이 가장 상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전방위 산업하고 관계없이 가장 상위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을요, 이 공급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수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기술과 수요자, 공급자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금 분류를 하고요, 로지스틱 분석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기에서 성장 요인, 관심 요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분석자가 임의대로 지정한 그런 요인들이 되겠고요. 성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의 성장, 가치 창출, 이런 부분이고, 관심은 주목, 주요, 관심,
예, 이러한 부분, 경제적이면 비용, 가격, 뭐 이런 효율,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공급자 측면에서는 성장과 혁신 요인이 유의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통계 전공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P밸류 값이 예, 유의한 수준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과 혁신 요인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유의한 반면에 수요자 측면에서는 관심, 경제, 신속 요인이 유의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보자면요. 기술 수요자는 이제 신속 경제 관심 요인으로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혁신과 성장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자체가 정말 공급자가 이걸 남겨놓은 거냐, 아니면 수요자가 정말 이 글을 남겨놓은 거냐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혁신 기술은 그렇지만은 시장의 니즈와 공급자의 마인드가 일치를 했을 때 확산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정설입니다. 기술 수용이라는 것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소비자 행동 관점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적용했을 때 만족하게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 수용이 수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기술의 혁신이 확산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얘기하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은 정점에 놓여져 있는데 사실 밑에 있는 이 어시뮬레이션, 어코모데이션, 어답션 이 세 가지가 주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기술이 초기 시장에 소개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사상 변화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있구나 한번 써볼까 이런 단계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성숙도, 기술의 성숙도하고 발을 맞추어서 사상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사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은 정착이 되어서 완전히 수용하게 되는 어답션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대의 정점에 있는 아직은 어떤 사회적인 사상의 변화 없이 진행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은 곧 다가올 캐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빅데이터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이러한 캐즘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